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전기기사 실기 그리고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할 내용들을 좀 축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실기시험 시작 전에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많이 긴장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시험에 딱 맞는 공부의 방향과 크기를 정하고 꾸준히 연습만 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각 과목마다, 각 논점마다, 각 문제마다 정확한 공부의 방향과 크기를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따라만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격의 영광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기사 실기시험 20개년 관연도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예, 대동소이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개년의 그 경향을 분석을 하면 우리 이제 과목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총 7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감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과목 수는 7과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과목 보시면 전기설비 설계다라고 하고요. 이걸 줄여서 단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설비 설계라는 과목을 여러분 평균적으로 20개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은 점수가 45점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점 만점 중에서 45점은 전기설비 설계가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인 수변전 설비를 보도록 할게요. 수변전 설비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45점 더하기 25점은 그냥 에버리지 평균 70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70점 만점 중에서 어느 정도를 맞출 수 있냐? 공부를 제대로 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45점에서 잘하면 60점까지는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70점이 안 되는데요? 아하, 여러분들 100점 만점 중에서 한 10점 정도는 여러분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점 정도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문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 볼게요. 자, 시퀀스, 조명설비, 테이블 스펙인데 얘네들 이 세 과목을 한번 합쳐볼게요. 그럼 몇 점 정도 나오냐? 대략 about 못해도 25점. 미니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못해도 이 세 과목을 합치면 25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께서 몇 점을 최소한 맞출 수 있냐? 15점에서 22점 또는 25점까지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평균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60점에서 보통 65점 사이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이 정도의 점수는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회차마다 약간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점수가 여기서 플러스 5점, 플러스 10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미니멈으로 적당히 공부를 하면은 60점에서 65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특이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논점의 개수가 나와 있죠. 논점 개수 보시면은 전기설비 설계에서 출제된 논점의 개수는 크게 한 17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논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수가 약 308문항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항의 수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약간씩 차이가 나서 이거는 전기설비 설계가 아니라 이거는 수변전 설비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about 약 308개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는 여기 뭐예요? 16개의 논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항 수를 보면은 뭐예요? 136문항이다. 물론 중복된 내용, 이 정도면 거의 중복된 거다라고 하는 문항 수는 다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배기로 얘기했을 때 136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비율을 잠깐만 볼게요. 지금 45점인데 17개 논점에 308개예요. 그럼 문제의 문항수가 상당히 많게 느껴지죠. 반면에 수변전설비는 여러분 25점인데 136개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오세요? 결론은 정답은 이거예요. 얘는 정형화돼 있구나. 어느 정도 시험에서 나오는 그 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시험에서 나오는 문항 어지간한 건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공부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먼저 논점을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논점이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달라? 기출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개년을 봐야 돼요? 20개년을 봐야 돼요? 이러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20개년을 보면 뭐합니까? 30개년을 보면 뭐합니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기출문제의 연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욱더 중요한 건 진짜 내 걸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알고 풀어야 그게 여러분께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퀀스나 조명 설비나 테이블 스펙에서 여러분 출제가 되면은 보통 8할에서 9할 정도 한 80%에서 90% 정도는 충분히 또 맞출 수가 있어요. 시퀀스는 거의 뭐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는 과목이죠. 자, 그다음에 테이블 스펙은 공부한 대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설비는 암기하는 과목이죠. 조명설비는 1차 때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전기 공사기사를 공부하셨다면 여러분 조명설비에 약간의 내용이 오겠지만 2차 실기를 처음 준비하신다면 조명설비 내용이 약간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조명설비는 조명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공식 3가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조명설비 문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다짜고짜 관연도 기출문제부터 푼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논점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로 또는 논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와 병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꽤 되시는 분들은 아하 기출문제부터 바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기시험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네, 흑색 펜 꼭 가져가셔야겠죠. 그리고 빨간 펜이나 파란 펜은 아예 가져가지를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지우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연필 또는 그와 상응하는 샤프 같은 거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가요 좀 투명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투명자 얘가 앞뒤가 여러분 보이는 그러한 투명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감독관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를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투명자를 여러분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 여러분 우리 1차 필기시험 CBT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공학용 계산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예,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테이프 우리 시험이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저 수정액 가져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정 테이프. 왜? 수정액 잘못 사용하다가 여러분 번지게 되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수정액은 가져가지 마시고 수정 테이프를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시험 보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 객관식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주관식이에요. 자, 전체 모든 문항이 주관식이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수는 매회 달라요. 그때 다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보통 16문항에서 18개가 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6개에서 18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실기 시험하고 산기실기 시험하고요. 시험 시간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2시간 반. 산업기사 실기는 몇 시간? 2시간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CBT 시험하고요.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몇 번 잘못 풀었다, 다시 썼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쭉쭉쭉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2번째는 그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어떡하냐? 자, 파지검토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 파지검토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지를 넘겨보시겠죠? 넘겨볼 때 그냥 넘겨보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보시면서 내가 아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번까지 18번까지 예를 들어서 갔을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몇 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중에서 자신 있는 문제부터 푸시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 푼다? 네, 자신 있는 문제부터 푼다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시간이 여러분들 단축될 수가 있어요. 줄일 수 있다, 세이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가장 자신 없는 거, 나 잘 모르겠는 거, 예, 그거는 손대는 게 아니다. 나중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첫 페이지가 뭐냐? 수험자 유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수험자 유의사항은 시험 보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색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요 네 번째 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내용을 기록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란을 정정할 때 또는 답안을 정정할 때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답만 있으면 그거는 오답으로 처리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신 게 단위예요. 단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문제 자체에 단위가 있다면 답란에 단위는 빠져도 돼요. 근데 문제 자체에 단위가 적혀져 있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 답란에 뭐가 적혀져 있어야 돼요? 단위가 적혀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오케이. 단위는 일단 무조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실제 시험지를 똑같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우측을 볼게요. 우측 보면은 여기 득점란 있고요. 배점란이 있어요. 이 배점은 뭐예요? 이 문제가 5점짜리 문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여기 득점란에는 여러분께서 표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채점자께서 채점을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5점짜리구나 여러분께서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죠. 지금 얘가 문제고요. 지금 여기 계산 과정과 답 요거를 여러분께서 채우시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낙서를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낙서하면 여러분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산 과정과 답란에는 절대 낙서하지 않기. 최대한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잠깐 볼까요? 표와 같이 어느 수용가 ABC에 공급하는 배전솔로의 최대 전력이 600kW이다. 이때 수용가의 부등률을 구하시오. 물론 부등률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단위 2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답란에 단위를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죠. 선생님 이렇게 시험지에 살짝 이렇게 밑줄 정도 긋는 거 이거 어때요? 이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막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린다거나 막 이상한 거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지 받으시면 파지 검토할 때 뭐부터 한다? 내가 아는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기시험은요. 시험지 받고 10분 안에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넘기면서 내가 아는 문제가 한 3분의 2 정도 된다. 그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겠죠. 나 합격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차분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실수만 안 하셔도 여러분 5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60점 이상 맞추실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보시면은 맨 밑단에 이렇게 연습란이 있습니다. 연습하는 공간이 전체 페이퍼에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 계산 과정 미리 풀어보셔도 좋고요. 뭔가를 적고 싶다. 그러면 이 연습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다는 연필로 써도 되나요? 네, 여기에다가는 연필로 써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계산 과정과 답란에다가 연필을 쓰면 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연습란은 뭐 연필이나 흑색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산 과정란 그 다음에 답란에는 반드시 흑색 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흑색 볼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연습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여러분 따로 선생님 저 연습장 꺼내고 거기다 적으면서 문제 풀 수 있나요? 네, 못합니다. 다른 거 절대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습란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대산정기학원에서 여러분 모의고사 진행할 때 모의고사 보시면 시험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감을 금방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좀 끝났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산정기학원에 문의를 주시고요. 여러분 앞날에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